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ETF 투자, 여러분도 이런 고민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지금은 비쌀까? 여기서 들어갔다가 물리는 걸까? 저도 똑같이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올해로 ETF 투자 6년차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수없이 오르내리는 장을 겪으면서 저 역시 별별 시행착오를 다 겪었습니다. 타이밍을 맞추겠다고 혼자 이리저리 고민도 해보고 시장 뉴스에 흔들려서 괜히 잘 모아가고 있던 종목들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6년이 지나고 나서야 딱 하나, 정말 단순하지만 확실한 투자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솔직하게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제 인생 첫 투자는 부동산이었습니다. 2017년 첫 등기를 쳤고요. 2019년부터 우연한 계기로 주식, ETF, 연금에 관심이 생겨서 관련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유튜브 주식 영상도 하루 종일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2020년 초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한참 주식 공부를 하고 있던 저는 계속 떨어지는 걸 보면서 언제 들어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2020년 3월 19일 제 인생 첫 ETF를 매수하게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코덱스 레버리지 종목이었고요. 이때는 레버리지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2배 올라간다니까 단순한 생각에 샀던 것 같은데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3월 19일 이때가 정말 정확하게 최저점이었습니다. 미국 주식 역시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정말 사면 다 올랐던 것 같아요. 사실 주식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부동산도 정말 많이 올랐고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한참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주식을 사기만 하면 올라가니까 저한테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미쳤다. 이렇게 가면 나 금방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회사에서도 틈만 나면 화장실 가서 주식 단타를 쳤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차트 공부, 매매 기법, 종목 추천 이런 영상들 하루 종일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여기서 그만했어야 되는데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필 이때 지인의 추천으로 FDA 3상 승인을 앞두고 있는 바이오주를 추천받게 됩니다. 지금 사두면 5배 올라간다. 10배까지도 갈 수 있다. 심지어 본인 장모님한테도 추천을 해서 지금 5천만 원 들고 투자를 하셨다고 카톡 단체방에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에 들어갔더니 정말 사이비 교주처럼 이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였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세뇌를 당해서 가지고 있던 투자금을 이 바이오주에 크게 투자했습니다. 행보 기간이 길어졌지만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러다가 한 번에 쏘니까 지금은 더 담아갈 기회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고요. 그게 6개월, 1년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 방장이라는 사람이 점점 활동이 적어지고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불안한 느낌은 틀리지가 않죠. 그렇게 그 종목은 거래 정지까지 당하면서 저는 첫 눈물의 손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직까지도 그 종목은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고요. 차트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종목을 추천해준 지인도 자기도 돈을 날렸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욕심에 눈이 멀어 따라 들어갔던 제 잘못이죠.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 나서 이리저리 또 헤매던 저는 이 손절한 금액을 메꾸고자 주식 리딩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단톡방이 있는데 방장이 그날 단타를 쳐서 회원들 수익 난 걸 사진으로 보여주고 월에 얼마 정도 회비를 내면 별도 종목 추천 방으로 초대가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익 인증 사진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월에 몇십만 원씩 내고 종목을 추천받는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냥 장이 좋았어서 어떤 종목을 샀어도 잘 올랐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 방도 오래가지 못하고 폭파가 되었고요. 다음은 또 유튜브 유료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저평가 가치주 위주로 역시나 추천 종목을 말해주는데
심지어 구독자가 몇십만 명 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재판을 받고 계시고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식이 괜히 어렵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이 있는 한 수많은 유혹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벌었어도 한 번의 실수로 이 돈들 더 크게 잃을 수가 있고요. 저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꼼꼼한 성격을 가졌다 생각하는데도 상황과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2021년 정말 수많은 풍파를 다 겪고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휘둘리는 투자, 단타를 치지 않기로 했고요. ETF에만 장기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전부터 저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고 있었지만 2021년부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이상으로 꽉 채워서 납입을 했던 것 같고요. 이후에 2022년 굉장히 긴 하락장이 있었지만 그때도 한 주도 팔지 않고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지금까지 아주 잘 이어져 오고 있네요. 주식 투자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주식이 어려운 이유,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저도 다 했던 행동들입니다. 확증 편향, 바이오주가 FDA 3상 승인 간다고 하니까 FDA 승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바이오주의 변동폭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좀 비관적인 부분은 아예 찾아보려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제가 믿고 싶은 5배, 10배 간다는 그런 정보들만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실 회피, 인간은 손실에 더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데 초반에 제가 손절을 했다면 손실액이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마이너스 30% 정도에서 손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군중심리입니다. 그 단체방이 굉장히 무서운 게 그 안에서 그런 텍스트를 계속 읽다 보니까 나도 뭔가 투자를 해야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점에 같이 따라 들어가서 매수를 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저점에서 매도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투자 원금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과잉 자신감인데요.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코로나 최저점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걸 제가 정말 투자를 잘해서 소질이 있어서 사는 종목마다 다 올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운이었고요. 그때는 누가 샀어도 다 오르는 장이었죠. 이런 자신감들로 내가 매매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저평가된 가치주를 잘 골라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오만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심이고요. 욕심에 눈이 멀다 보니까 이런 지인들, 커뮤니티, 리딩방, 유료 멤버십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굉장히 많이 휘둘렸죠. 이런 사기 피해가 많은 것도 그만큼 당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대 나 말고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신용융자까지는 쓰지 않았지만 첫 투자 레버리지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욕심이 나다 보니까 단기간 어서 큰 수익이 나길 바랬고 어떤 종목인지도 잘 모르고 레버리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항상 조급했고요. 불안했고 손실을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몇 개 정도 해당하시나요? 2021년부터 똑제가 투자 방법을 바꾸면서 좋아하게 된 투자 관련 명언이 있는데요. Simple is the best. 투자는 단순하게 알아. 괜히 복잡하게 꼬지 말고 기본 원칙만 지켜라. 단순해야 오랫동안 잘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just keep buying. 그냥 꾸준히 사모하라. 시장은 항상 오르내림을 반복하는데요. 이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월급이 들어오면 그냥 자동으로 계속 사모하라. 세 번째, buy and hold. 사서 오랫동안 가져가라. 좋은 자산은 묵혀두는 게 답이다. 타이밍 더 마켓 빛, 타이밍 더 마켓. 시장의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 시장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낫다. 언제 사고 파는지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에 오래 머무르는 타임이라는 거죠. 누구나 하나쯤은 가슴에 탁 와닿는 이런 명언들이 있을 건데요.
저한테 와닿은 명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우량한 ETF를 모으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ETF 주식 자동 모으기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은 키움증권이고요. 벌써 145번째 적립을 완료하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삼성증권에서 모으고 있는 주식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QQQ,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고요. 매일매일 자동으로 주문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주식 모으기를 결심했을 때 최근 거래하고 있는 메리츠 증권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성증권에서 모아가고 있었는데 9월 초쯤인가? 최근에 메리츠 증권에서도 미국 주식 자동 모으기 서비스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모으는 것을 중단하고 수수료가 없는 메리츠 증권에서 다시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메리츠 증권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을 꾸준히 모으다가 다른 증권사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자동 적립식 매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 시장 타이밍을 잡으려는 고민에서 해방됩니다. 언제 사야 할지 매번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자동으로 매번 꾸준하게 사지기 때문에 시장 급락, 급등에 흔들리지 않고 심리적인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방법은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주는데요. 꾸준히 사모으다 보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게 되고 이게 오랜 기간 자산이 쌓이면 복리 성장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합니다. 저는 기존에는 원래 월급날 한번 매수를 직접 했었는데요. 일을 하거나 다른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다 보면 매수를 놓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놓쳤는데 또 장이 올라가면 샀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도 들고 또 너무 오른 것 같아서 괜히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동 매수를 걸어두면 이번 달 안 샀다라는 불안, 지금 들어가야 하는 조급함, 지금 고점 아닐까? 이런 고민들 모두 사라집니다.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오래가는 장기 투자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익률도 올라가고 투자의 선순환이 이어집니다. 또 자동 매수를 함으로써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요. 직접 수동 매수를 하다 보면 번거롭기도 하고 또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고 고민하다 보면 에너지도 은근 소모가 되죠.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남는 시간에는 독서, 운동, 수면, 자기 개발 등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됩니다. 참고로 혹시나 오해를 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미국 주식 직접 투자보다 절세 계좌 투자를 우선 추천드리고요. 저 역시 항상 절세 계좌를 먼저 다 채우고 나서 미국 주식 직접 투자를 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4월 조정장이 왔을 때 저는 절세 계좌 한도 모두 다 꽉 채웠었고요. 올해는 더 이상 추가 납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주식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꾸준하게 자동 적립식 매수를 하다가 한 번씩 크게 시장이 출렁거릴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조정이 왔을 때 따로 가지고 있던 현금성 자산을 투입하여 주식을 추가 매수해주면 나중에 장이 올라갔을 때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ETF 자동 매수를 걸어두니까 매번 언제 사야 할지,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그 덕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를 하거나 충분히 잠을 자고 운동을 하면서 제 삶의 질을 훨씬 더 높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김주한 교수님의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저는 평상시에는 투자나 재테크 책도 많이 읽지만 가끔 이런 인문학, 심리학 책도 좋아합니다. 또 저는 운동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무조건 요가를 가고요. 요가를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샤워를 딱 하면 잠도 너무 잘 옵니다. 요가를 가지 않는 날에는 슬로우 조깅을 하는데 한 5km 정도 천천히 달리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5번 정도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 많잖아요. 저는 10시 반 그리고 11시 사이에는 잠자려고 하고요. 하루 8시간 정도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에 신경을 안 쓰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신경을 덜 쓰면 덜 쓸수록 어느 순간 제 계좌에는 ETF 수량이 차곡차곡 쌓이고 자산이 안정적으로 불어나 있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우량 ETF 그냥 자동 매수 걸어두고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오로지 저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 저는 주식 단타를 즐겨하면서 집에 와서도 맨날 주식 유튜브 보고 차트 공부하고 종목 분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삶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근거리고 가끔은 잠도 잘 못 자고 이랬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과가 그렇게 좋았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공부를 하면 더 벌긴 벌었지만 한두 번 크게 잃으니까 생각보다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투자 방법을 완전히 바꾸고 운동하고 수면, 독서, 요리, 오로지 저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계좌가 알아서 잘 굴러가도록 놔뒀더니 정말 자산이 눈에 띄게 복리로 굴러가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ETF 자동 적립식 투자, 그리고 조정장 추가 매수. 이게 제가 6년 동안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정말 단순하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투자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괜히 시장 타이밍에 흔들리기보다 이런 자동 매수라는 단순한 투자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엔 증권사마다 주식 모으기 서비스를 대부분 지원하고 있고요. 연금계좌, ISA 계좌에서도 모으기 가능합니다. 딱 한 번 제대로 설정해두고 나머지 시간과 에너지는 나의 건강과 내 생활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샌가 불어나 있는 계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똑재와 함께 마음 편하게 장기간 오래오래 투자해요. 마지막으로 똑재 전자책이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만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